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미국발 불확실성 이슈 속에서 우리 양대 시장 움직임은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를 좀 지켜봐야 할까요? 조금 쉬는 쪽도 보이는데 쉬는 쪽이 기회인지 아니면 오늘 같은 쪽에서는 좀 수급이 모이는 동네가 또 분명하게 나타나긴 하거든요. 이럴 때 저희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JW 인베스트 곽유종 대표 모셨고요. 한자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원정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사전에 여러 가지 섹터들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바로 좀 펼쳐볼게요. MLCC부터 시작해서 폴더블 쪽 오늘 좀 이슈 있고요. 그리고 원전도 뉴스가 나오면서 오전에 좀 강했는데 살펴볼 부분 많습니다. 전력 카지노까지 흐름 나오는데요. MLCC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중립이어가지고 제일 먼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정원정 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MLCC 업황에 있어서 우리 오쟁 때 열심히 다뤘냐? 그러지도 않았죠. 여러분도 MLCC에 대한 뉴스를 계속 추적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버 관련 MLCC 수요 증가 이슈가 좀 붙어지게 됐습니다. AI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이 MLCC 부품을 기존보다 한 5배에서 10배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가동률이 좀 증가됐다고 하니까 이것이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얘기부터 나눠봐야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다시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수급적 뒷받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지라 안 움직였던 종목이 이렇게 시세를 보인다. 그러면 눈길을 좀 줘야 하나 싶은데 여기서 의미하는 중립은 일단 무엇인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제 MLCC 업황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얘기 나오면서 주가도 그렇고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지금 바닥권에서 한 6%, 장중에는 거의 한 두 자릿수 넘어서 11%까지 올라갔었고, 사마컨덴서 역시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20% 이상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아침 고가 대비해서 약간 빠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MLCC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업황 기대감, 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뉴스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관련해서도 사실은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라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쪽에서도 어쨌든 MLCC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서 MLCC가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거고, 그거에 따라 이제 공급 부족이 이슈가 계속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그것만 본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긍정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확 떠버렸기 때문에, 뭐 거래량도 평소보다 한 몇 배씩 늘어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차익실 물량도 곧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매물대들, 그런 소화돼야 될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오늘 너무 급하게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미로 중립을 냈던 거지, MLCC 업황에 대해서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 가장 먼저 MLCC 종목을 살펴볼 때 뭐 삼성전기도 있고 아까 전에 사마콘덴서도 언급을 주셨던 바시피 이 두 종목 위주로 좀 가져가고 뭐 추적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렇게 조금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움직이는 종목들 나왔었을 때는 대부분이 조금 시청자분들이 약간 실수를 우를 범하는 부분이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뒤따라가려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시면 거의 높은 확률로 먼저 움직이고 세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먼저 움직이는 대장주 쪽으로만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장주 중심으로 보고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 한번 보시죠. 수급적으로 최근에 좀 들어왔었던 유의미한 수급이 펼쳐졌고 이제 급하게 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용해지고 정리가 되고 매물 소화가 된 과정에서의 추가 방향성일 때 그때 또 좋은 타점이 될지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MLCC는 시간을 좀 보자, 시기적으로 보자로 저희 정리하고요. 자, 이어서 핫한 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다음 쟁점이고요. 폴더블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일단 폴더블은 2026년, 2027년
이때쯤 과연 얼마만큼 출하가 될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인데 그 전까지는 기대감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자, 그렇죠? 폴더블 아이패드는 2028년까지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쪽으로 쓰여지는 부품단에 있어서는 관심을 지금부터 계속 갖는 것이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곽 대표님께 의견 여쭐게요. 이쪽은 확실히 눌려있을 때 봐두면 우리에게 있어서 꼭 보답하는 동네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이 기술이 과연 언제까지 먹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계속 그러한 전략으로 구사해도 되는 건지 싶네요. 사실 폴더블 쪽이 올해보다는 내년 그렇죠.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아이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이기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애플 쪽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폴더블 폰 시장 성장률이 2배 정도 이상 퀀텀 점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폴더블 쪽 관련 종목들 쪽으로 계속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지금 폴더블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편의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갤럭시 이제 Z 7세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드와 플립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플립을 한 3번째 정도 바꿨었는데 확실히 이전 세대를 썼을 때보다 그 힌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구부러지는 예.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주름이 확실히 좀 덜해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기도 했었고요. 삼성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 아무래도 AI 폰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된 그런 상황이고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편의성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데다가 디자인 측면 그리고 이제 얇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아이폰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쪽에서도 지금 사전 판매에 있어서도 그 역대급 사전 판매량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본 쪽에서도 약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반기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이제 2번 접는 갤럭시에서 이제 3폴드 폰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이름에 대해서는 뭐 갤럭시 G, 갤럭시 Z, Z 계속 뭐 이름은 바뀝니다만 그래도 이 3폴드 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일단은 1차적인 출시를 한 5만 대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갤럭시 이 폴드 플립 시리즈가 너무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3폴드 폰을 이제 출시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수요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은 공급량은 좀 제한을 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028년도에는 폴더블 아이패드까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왔었던 이슈들 봤을 때 OLED 쪽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또 특허권 승소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OLED 쪽에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또 높은 점유율을 애플 쪽에 비중을 또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만큼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사의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졌을 때 디스플레이 쪽은 디스플레이 대로 또 호재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힌지 관련 종목들로 볼 수 있는 파이nem텍이나 KH 바텍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스마트폰 부품단의 관련 업종 섹터로 하반기 적어도 내년까지도 관련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반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검해 주셨는데 그럼 어디로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확산시켜서 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엄정 부장님, 지금 파이nem텍이 완전히 대장이에요. 시장에서는 내장인지 쪽. 근데 이전에 KH 바텍이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시장에서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켜서 지금 수혜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새롭게 본다면 도우인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 많잖아요. 리스트업은 많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럼 여전히 나오기 전까지 파이nem텍 중심으로 또 보는 게 맞을지 아까 전에 MLCC 질문과 비슷하네요. 네, 일단 사실 저는 이 폴더블 폰을 사실은 그전에 쓰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접히는 힌지 부분 관련해서 아직은 좀 기술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쓰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폴더블 폰이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서 갤럭시 쪽에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평이 많아서 저도 요번에 한번 바꿨는데 확실히 좀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고 기술적으로 저는 이질감도 없고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이런 이미지 사실은 이제 애플이랑 이제 삼성이랑 조금 차이가 젊은 세대들이 조금 애플 쪽에 많이 치우쳤고 이 갤럭시를 쪽을 삼성 쪽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미지 자체가 노후된 이런 걸 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노후요? 예. 약간 노인들이나 어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갤럭시도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쓰기 맞아요. 시작한다. 중고등학생에서 예.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 이미지에서도 이제 많이 바뀌어져서 저 같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폴더블 폰이 제가 기존에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좀 아직은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는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 단가도 많이 비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폴더블 폰 관련되는 것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힌지 쪽이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당분간은 힌지 쪽 위주로 먼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강한 파이낸텍 지금 한 17% 정도 올라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런 거래량과 추세라고 하면 20% 이상의 상승세까지도 나오면서 오늘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가는 놈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는 종목을 더 열심히 보자. MLCC 단에서도 그 전략 말씀 주셨고 폴더블 쪽에서도 파이nem텍 흐름 주셨습니다. 요즘 가는 종목이 계속 가죠. 그런 관점 하에서 폴더블도 좁혀볼 수 있다는 점 챙겨봤고요. 지속해서 보자로 저희는 정리를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전력이에요. 사실 우리 막 조선 그리고 로봇 이야기할 때 전력이 참 조용하네 싶었어요. 네, AI 버블 얘기 나오면서 사실 좀 조용했던 동네 중에 하나이긴 했죠. 근데 자리 굉장히 잘 지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LS 일렉트릭 쪽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중립에서 비중으로 의견을 상향시켰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시켰는데요. 32만 5천 원까지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사실 전력은 우리가 밀릴 때마다 늘 보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곽 대표님, 이제 한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LS 일렉트릭이긴 한데요. 우리 이전까지 전력 볼 때는 북미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안간 쪽에서 기회 노리는 시장의 움직임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전력기기 3대장 관련해서 주가 흐름들을 보니까요. 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심은 저는 유효한 업종 섹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5년간 전력기기 시장이 약 1,00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글로벌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쇼티지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상반기 국내 전력기기 3사의 수주 잔고로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가장 높은 10조 원대, 그 뒤를 이어서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국내향으로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LS 일렉트릭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이제 앞선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이제 수주 잔고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역대급 호황의 이제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시장 이제 예상치보다 또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된 인프라도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요들도 맞물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미국향 관련 전력기기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전력 그 용량도 한 2배 정도 이상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그렇죠.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불을 지피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국내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11조 규모의 에너지 고속도로 수주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3대장 움직임이 일단 꺾이지 않는 한 그 외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뭐 전선이나
에너지나 전기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같이 순환매가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력기기 일단 3대장 중에서도 미국향 관련주인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팔로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뭔가의 돌파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땡땡전기, 땡땡전선까지도 같이 선택지를 늘려서 보겠다. 그럼 지금은 효중과 L일렉을 필두로 보자라는 것으로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시기적으로 전략 잘 구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픽도 언급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또 오늘은 카지노 쪽에서 흐름이 나옵니다. 8월에 카지노 드롭백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중국 국경절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모멘텀이라면 카지노도 카지노고 뭐 호텔도 있을 것 같고 여행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제주 호텔은 예약이 만실이랍니다. 10월 그때. 중국 비자 면적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여기에 눈길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볼 수 있는가? 개별적으로 카지노 단에 있어서의 드롭백 이슈에 우리는 좀 더 눈길을 줘야 하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역대 최고의 드롭백이 예.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안에 그런 또 갱신이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29일부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네. 무비자 얘기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휴 껴서 뭐 중국인들의 관광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여행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화장품도 사가고 했지만 카지노 쪽도 상당히 즐기거든요. 네. 중국, 일본 쪽에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카지노 관련된 그런 실적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뭐 파라다이스, GK에 상당히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카지노에 분류되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밥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와서 쓰는 이 카지노와 내국인들 위주의 카지노가 오늘 이제 명암이 좀 갈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쪽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안 그래도 이제 지난 2024년 한국 방문한 외국인 수가 이 코로나 시절 이전 최고였었던 2019년을 거의 95% 가까이 따라왔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그걸 넘어서 역대 최고 방문객 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외국인 관광객 수 늘어나는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추이를 보고 실제적으로 숫자도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GKL도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제 5월, 6월, 7월부터 주가도 지금 움직여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실제로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점프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올라 있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처럼 이제 어제 사실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예. 어제처럼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 데이터 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 주가 또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어제 낙폭분 오늘 다시 만회했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선상에 다시 차트 모양도 올려놓은 거잖아요.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언급 주셨던 종목 가운데 탑픽이었습니다. 글테크, 글로벌 텍스프리도 언급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이슈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이쪽도 다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목표가는 달성했고 지금 공략으로서의 시선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확 급락을 예.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 하락 이슈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됐고 네.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관심 갖고 아직 매수 시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더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매수 대기자분들도 조금만 좀 대기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쪽 동네 있죠. 뭐 카지노, 그리고 면세,
여행, 호텔 등등 쪽에 있어서는 기회 영역일 수 있다라는 점 우선순위를 잘 체킹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정 부장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으로 체크하고 싶은데 긍정과 중립으로 남아있네요. 곽 대표님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자, 조방원 할 때 방산은 사실 조금 저 뒤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방산이 다시 이야기를 좀 더 시장에서 끌고 있습니다. 전시회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고 현대로템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원래 자리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시끄러운 잡음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선 방산을 할 때라고 보시는 긍정이에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빠르게 뭔가 퍼포먼스를 낼 예. 만한 종목들을 이제 옥석 가리게 하는 예. 부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점, 수주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이제 수주들이 또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 방산 관련해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다 하는데 끊임없이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주 잔고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 방산 쪽에 들어오고 있는 또 대형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긴 네.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쪽에서 약 한 2조 정도 가량 달하는 전자기전 관련해서 지금 수주전 관련 이슈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대규모 수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캐나다 잠수함발 관련 이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가 지금 최종 입찰까지 또 올라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중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밸류체인 방산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제 차기 로키드 마틴을 꿈꾸는 한화 쪽에 있어서 하나오션도 지금 최근 잘 가고 있긴 하지만 또 필리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캐나다 잠수함 이슈까지 지금 잘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 눌림목 이제 조정 구간은 얼추 나와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단 매물대를 좀 돌파해주기 위해서 매물대 지금 근방에 또 위치한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상 이제 흐름과 위치 이런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방산 관련주도 추세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또 시장에서 한 차례 부각이 됐었던 구리 그러면서도 이제 그 총탄을 만드는 풍산도 최근에 조정 줬다가 오늘 구간에서 또 다시 하단 지지 잡혀 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에 위치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할 만한 종목들도 다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타 방산 종목들에 비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단이 바뀌는데 지금 이제 리더십 공백이 한 2달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채워 나가게 되면 이제 하반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수주에 있어서 이 결정권이 빨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한국항공우주를 미리 좀 선제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산 관련 종목들 지금 추세 매매 관점에서도 일단 유효한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다, 방산은. 다시 원래 추세로 올려놓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싶습니다. 뭐 추가 수주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모멘텀도 있었지만 지금 한국항공우주에 있어서는 또 좋은 점수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탑픽 넘어갑니다. 정원정 부장님, 와, 디스플레이 쪽으로 챙겨주셨고요. LD플입니다. 일단 왜 와가 나오셨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많이 뒤통수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LG 디스플레이 실적 보면 예.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뒤통수를 쳤는지 알 예. 수가 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 주가도 2만 원대 중반에서 4월 달에 올 4월 달에 7,1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주가가 이제 엄청 빠졌었죠.
올해 이제 2분기에도 사실은 주가는 그러니까 실적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했던 부분도 악영향을 끼쳤고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판매 쪽에서 약간 계절적인 비수기 그런 부분도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2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160억 적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개선이 되고 호실적이 나오면서 연간으로 봤었을 때 아까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자라고 그랬는데 네.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도 한번 저희가 여기서 이슈를 한번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그 BOE 중국 BOE의 OLED 관련된 ITC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도 향후 실적 개선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에도 OLED 관련된 실적이 그런 기대감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뉴스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탑픽으로 보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보면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7월 말부터는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8월 말부터는 기관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8월 13일, 14일에 13일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14일에는 장대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지금 연달아 이틀간 연달아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 개선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는 뒤통수 안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5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금투가 물량 버리고 외국인이랑 연기금 쪽에서 받으면서 지금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번에는 다를까? 저희 고민해 봅니다. 자, 이어서 짧게 저희 추가 전략 받아주십시오. FST. 너무 강해요, 오늘. FS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이 그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종목들 이제 기점으로 해서 순환매가 한 바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원익 IPS가 시세를 냈다면 오늘은 이제 FST가 시세를 이제 막 나타내주기 시작한 흐름들이 감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향후로 해서 폴더블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 결과 발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이런 수혜 종목들 여전히 저는 하반기 내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이제 수익률 구간이 19% 정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저는 여기서 만약에 하반기 쭉 가져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3만 원까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 상향 정리하고요. 오늘의 탑픽도 핫한 쪽에서 챙겨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이네요. 네, 지금 바이오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좋죠. 지금 시장에서 반바지라고 해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하면 저는 당연히 SK바이오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7조 규모의 지금 내전증 신약 미국 쪽에서 지금 판매고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고 원래 그 목표치가 1조 정도를 달성하는데 2029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이제 SK바이오팜 쪽에서 잡았는데 이제 빠른 달성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기대해 본다면 계속해서 이런 실적 바람을 타고 SK바이오팜의 주가 우상향 기조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 돌파하면은 대세 시세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9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12만 원 라인드까지 1차적으로 잡고 흐름 보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 종목 들어봤고요. 현재 양대 시장 강보합권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오르는 종목이 그래도 내리는 종목과 반반인 상황입니다.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